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3%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전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던 PPI 지수, 바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CPI의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PPI는 생산자, 즉 도매 물가를 뜻하고요. CPI는 소매 물가를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과정상 도매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소매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PPI 지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PPI 지수는 YOY가 아니라 MOM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변화율을 많이 보는 거죠. CPI는 주로 전년 동기 대비를 보고 있습니다. PPI를 전월 대비로 보는 이유는 전월 대비로 변화가 있으면 그게 그 다음 달 CPI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전월 대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12월 달 PPI 지수죠. 전월 PP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전월 대비로 0.1% 하락이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0.1%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가가. 그리고 12월보다 전월은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은 0.1% 하락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깜짝 하락이 나온 거예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는 0.2% 상승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깜짝 하락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PPI가 지금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기는커녕 내려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올라갈 수 있겠죠.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오늘 장이 강세로 끝나지 못하고 보합권으로 끝난 이유는 일단 전일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도 높게 나왔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있을 건데 이것을 대기하면서 좀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주가가 거의 540불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좋았고 PPI 지수가 낮게 나와서였을까요?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이 경기에 민감한 컨슈머 시클리컬 부분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특히 3.67%나 오늘 빠졌는데요. 어제 오늘 테슬라에 관련된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15,000선 돌파를 재시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14,972로 마감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5,000선 돌파가 가능해질 것 같고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하면 14,000에서 15,000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나스닥은 싸질 때 모아가는 투자 좋습니다. 특히 이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200일선이 되겠는데 200일선이 닿을 때마다 비중을 늘리면서 추매를 하면 그러면서 계속 모아나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포머를 겪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나스닥 ETF 투자도 같이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예측치보다 다 이렇게 높게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 같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도 좀 의문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기조적인 하락세가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전반적인 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CPI도 떨어질 수 있는데, 자, PPI와 CPI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던 이 주거비 CPI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거비 CPI도 그 하락 속도는 낮지만 기조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 지수도 연준이 주목해볼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어느덧 1.8%까지 내려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자, 연준이 그렇게 좋아하는 2%대 이하까지 이미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실시간 물가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연속 3개월 전월 대비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어느 정도 경기가 정말 하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원 PPI도 전월 대비 올라간 게 없었어요. 3개월 연속 0%대가 나왔는데 예측치를 3개월 연속 하회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022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지금 낮은 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PPI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 역시 올라갔겠죠. 어제는 68%였는데 이게 74.2%로 올랐습니다. 일단 조기 금리 인하 가장 빠르다면 3월 20일이 되겠는데 어제는 이게 68%였는데 오늘은 74%로 나오고 있네요. PPI 지수 둔화에 따라서 올해 연내 6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가이던스는 역시 1월 31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31일 FOMC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오늘 3.67% 하락한 218.8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컸어요. 217불에서 225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큰 하루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제법 거래량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의 사유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죠.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석유와 물품들이 그리고 부품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홍해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홍해에서 이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상선들을 납포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서 머스크라든지 세계 5대 해운사가 이 항로 이용을 포기를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해서 지금 기가 베를린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짧은 항로는 이렇게 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기가 베를린 쪽으로 가는 것인데 자, 여기 홍해 항로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 10일에서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물품 수급도 느려지고요. 항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도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국내 뉴스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는요, 전 세계 물동량의 30%나 지나가는 엄청난 요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티 반군의 공격에 따라서 자, 선박들이 좀 전에 보셨듯이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는 운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29일부터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가베를린 공장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2일에서 13일 정도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지역별로 공장을 세우면 최대한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는 중국 자체 부품 조달이 거의 9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기가 베를린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배터리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가 베를린에도 배터리 공장이 있긴 있어요. 아직 램프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 약세를 만드는 그 두 번째 요인은 역시나 차량 가격 인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 중단이라든지 차량 가격 인하는요. 둘 다 마진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이 중단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가 올라갈 수 있고 자, 이렇게 차량 가격 인하가 되면 판매 가격 하락에 따라서 당연히 마진율 하락이 되겠죠.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자, 어제 중국산 모델 3, 모델 Y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중국 로컬 내 가격 인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에서 많으면 5.9% 정도 가격 인하가 있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죠.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중국 내에서는 판가가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의 가격 인하율이 꽤 높았습니다. 특히 모델 3 5.9%나 가격 인하를 했어요. 자, 우리 돈으로 치면 약 한 100만 원에서 한 250만원 가까이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마진율 EPS 인하 효과가 있겠죠. 캐리 블랙이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는데 중국이 현재 테슬라 판매 물량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가 그만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EPS 인하가 꽤 컸어요.
차량 가격이 100만에서 200만원 줄어든 거는 커 보이진 않지만 EPS 인하가 좀 컸습니다. 올해 예상하는 기존의 주당 순이익 EPS는 4.2불이었는데 중국산 차량 가격 인하 이후 3.9불로 떨어졌고요. 2025년에 EPS도 좀 조정이 되었어요. 기존 6.2불에서 5.7불로 내려왔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서 EPS가 하락이 되었지만 올해 차량 판매량은 220만 대로서 2023년 181만 대보다는 좀 더 많이 팔릴 예정에 있죠.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EPS는 전년 대비 올라갑니다. 전년 2023년이 3.1불이었는데요. 3.9불로 올해 26% 성장 예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간 1월 25일 아침 6시경에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일단 최근 가격 트렌드를 봤을 때 4분기 마진율은 3분기보다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차량별 판매 가격 변동이 나와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4분기 차량 가격을 보면은 자, 오히려 3분기보다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았어요. 자, 올해 1월달 들어서 이렇게 가격 인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의 가격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4분기 마진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가 3% 이상의 하락에 한 가지 또 영향을 준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미국 생산직 근로자 임금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미 자동차 노조에 대규모 파업이 있었죠. 이러면서 GM, 포드도 계속해서 임금을 20%, 30% 이상 올려주는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테슬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직 근로자 전원 임금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주가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자, 빨간색 선은 테슬라의 EPS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전망치인데 실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 나오죠. 자, 하지만 이 하얀색 선 바로 주가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EPS와 주가가 상반되었던 이유는 2024년부터 EPS가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올해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이러한 EPS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시가예요. 시가를 형성하고 있죠. 테슬라 차량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경기가 좋으면 차량 가격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 구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가격 인하 소식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BYD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죠. 아마 올해는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 BYD가 테슬라를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 구도 때문에 테슬라가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배터리 부품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무래도 차량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투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지 1년이나 16개월간 700% 이상 상승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슬라를 홀딩하고 모아갈 만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가격이다. 바로 원가에 기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기차 원가의 50%는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배터리의 50%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리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튬의 원가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현재 가격이 한 15개월 전 대비해서요. 한 6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차량 가격 인하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얼리 마켓에서, 그러니까 얼리 아답터 시장에서 메인 마켓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침투율이 이제 주요 시장들이 15% 정도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15%가 캐즘이라고 해서요. 얼리 아답터에서 매스 마켓으로 넘어가는 그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허들을 잘 넘겨야 합니다. 이 허들을 넘기려면 어느 정도 가격 인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25%에 이릅니다. 신차 판매 4대 중에 한 대가 이미 전기차라는 거고 유럽도 15에서 20%에 도달한 상황이고 미국은 올해 연내 10%에 도달할 예정에 있어요. EV 침투율은 지속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판매량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5,000불짜리 차량이 나오면 이 메인 마켓 시장을 테슬라가 장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량 양산을 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000불 vehicle is a game changer and will come sooner than investor expect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투자자들 예상보다 더 빨리 이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계속 테슬라 주가를 주시하면서 언제 들어갈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테슬라 주봉 차트인데요. 하나의 캔들이 한 줄을 뜻합니다. 2021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21년 연말에 특히 11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폭발을 했었죠. 그때 400불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2021년은 코로나 유동성 버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의 모델 Y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자 코로나 유동성에 따른 자금이 테슬라에 몰리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테슬라는 200불에서 300불 사이에 작은 박스권 구간에서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테슬라 주가 168불에서 200불 사이는 테슬라의 버블이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올해 예상되는 EPS가 3.9불이라고 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2022년에 4불이라는, 여기 보시면 4.07불이 있죠. 그러니까 한 4불 정도는 테슬라가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EPS 펀더멘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3.9불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68불을 3.9불로 나누어주면 PER 지수가 나오죠. 43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불을 3.9불로 나누면 51배가 되는데요. 테슬라의 PER 50배 이하는요, 정말 싼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를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50배 이하인 구간에서 테슬라를 매집을 했을 때는요, 상당히 투자 수익률도 높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18불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한 번에 터지고 있어요. 악재들이 한 번에 많이 터진다라는 거는 좀 의문을 반대로 가질 필요가 있죠. 주가를 내리고자 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와 큰 손들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용을 하면서 저가의 주식을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연내 FSD 버전 12도 발표가 되고 중국에도 FSD 베타가 릴리즈 될 수 있고요. 25,000불짜리 차량의 발표도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이러한 구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트론TV VIP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테슬라 주가의 격렬한 변동성 속에서도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잘 실시간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